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활용 파트를 나가면 되는데요. 이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다급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수업 영상을 이렇게 시청을 하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풀어보도록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교과서 페이지 50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실 그 활용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그런데 활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쪽 파트에서는 아주 별개의 부분은 아니고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는 방정식과 부등식입니다. 말 그대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거를 뭐 방정식, 부등식 풀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쪽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그 로그 함수까지 했었죠. 근데 이전에 우리 지수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크게 뭐 두 가지 얘기들을 했었죠. 밑이 뭐 1보다 크냐 혹은 분류되는 게 밑이 0과 1 사이냐. 근데 우리가 이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는 전형적으로 1대1 대응이 가능하죠. 1대1 대응.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 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의의 밑을 같이 하고 있는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이 만약에 등호가 성립한다면 그 두 수가 같은데 이미 밑이 같아. 그렇다면 누구까지 일치해야 되더라? 그렇죠. 지수인 x1과 x2까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를 그을 때 이렇게 이중 화살표로 양방향이 된다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0보다 크고 1이 아닌 밑을 전제로 두 개의 밑이 같으면서 그 값이 일치한다라는 건 지수까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위에 여기 그래프 봐보면 시간당 뭐 효모의 개체수를 뜻하고 있는 y equal 2의 t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체수가 64가 될 때는 시간상 얼마니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풀면 되냐면 2의 t제곱을 한 그 값이 64가 되는 걸 찾기 때문에 64라고 하는 걸 밑을 2로 맞추게 되면 2의 6제곱이다. 그래서 2의 t제곱이 2의 6제곱이 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t값이 곧 6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밑이 같다라는 조건은 전체 값이 같기 위해서 지수까지도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봤겠죠. 만약에 풀지 않은 사람들은 잠깐 스톱하시고 풀고 그리고 나서 답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풀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변에는 3의 x 플러스 2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변에는 243이 있어요. 243까지의 숫자는 그래도 우리한테 친근한 숫자여야겠죠. 81 곱하기 3을 하면 되는 거라서 토탈 3의 5제곱. 그렇다면 3의 x 플러스 2제곱이 3의 5제곱이 된다. 밑이 일치했다라는 조건이 있으니 지수인 x 플러스 2가 5가 돼야지 되는. 그래서 x값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2번 같은 경우는 밑이 좌변에 2로 고정되어 있으니 16분의 1이라고 하는 걸 2의 마 4제곱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지수까지 일치한 게 5-x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항해 주면 되겠죠. 그럼 5 플러스 4가 됐으니까 9가 되고 x. 그래서 x는 9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9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에 대한 제곱이니까 3분의 1의 제곱에 해당하는 2와 x 곱해서 2x. 한마디로 이번에는 좌변, 우변 둘 다 x를 갖고 있는 식이 됐는데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지수와 2x가 일치해야지 되니 x값은 2다 라고 쓴다는 것. 오히려 이 전보다 더 쉬울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성질들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이라고 하는 거 2의 세제곱이고 그 세제곱과 x 플러스 2 곱하니까 3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고 16이라고 하는 건 2에 대한 4제곱이고 그래서 x 곱하니까 4x. 마찬가지 지수가 서로 같아야 되니 3x 플러스 6 이퀄 4x라고 써서
x값은 6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정식 문제, 정말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풀이에서는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럼 교과서 5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방정식 다음 부등식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부등식은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방금 전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관계없었어요. 왜? 어차피 같으니까. 근데 부등식은 좀 경우의 수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걸 구분하면 되냐면 전형적으로 밑이 1보다 클 경우, 밑이 1보다 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 예를 들어볼까요? 주어진 함수가 y는 2의 x제곱이라고 볼게요. 근데 2의 x1제곱과 2의 x2제곱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무조건 x1보다 x2가 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0과 1 사이에 해당하는 밑을 갖고 있었을 때는 2분의 1의 x1제곱, 이거 순서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볼까요? 2분의 1의 x2, 2분의 1의 x1. 근데 이때 값은 이쪽이 커요. 그쵸? 그러니까 전체 함수 값은 2분의 1의 x2가 크지만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지수의 부등호는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큰 게 큰 거고 밑이 1보다 작을 경우는 반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잘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지수 함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로그 함수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거니까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예제 1번을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밑이 1보다 큰 경우 첫 번째 문제죠. 3의 x-1제곱이고 여기는 3의 세제곱.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함수값이 크다는 건 뭐 지수도 크다는 얘기. 그래서 x의 범위는 4 이상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밑을 2분의 1로 맞춰볼게요. 2분의 1의 제곱의 x니까 2x 제곱, 얘는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전체 함수값은 이쪽이 큰데 밑이 2분의 1이라는 조건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하게 되면 이쪽이 더 크다. 반대로 부등호 바꿔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x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시나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가 2번에 있습니다. 여기는 1번과 4번 두 가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고요. 나머지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풀고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밑이 2예요. 아주 친근한 숫자죠. 2의 x 플러스 1제곱, 얘는 2의 5제곱. 근데 x 플러스 1제곱이 더 크다라고 하니 큰 게 크다. 즉 지수도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x는 4 초과다 라고 정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4번 같은 경우는 밑을 5분의 1로 맞춰주면 편하겠죠. 5분의 1에 대한 제곱의 x제곱이니까 2x제곱. 그 다음에 이건 5분의 1에 대한 세제곱. 밑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1보다 작은 조건으로 인해 함수값이 큰 값은 요 위로 쓸게요. 오히려 지수는 더 작다.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되면 x는 2분의 3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성질만 안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과서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우리가 사실 저런 단순한 계산 문제는 뭐 시험에서 찾아보기 좀 힘들죠. 우리는 그거를 그나마 좀 이용하여 뭐 실생활 문제나 이런 거랑 연결을 시킨 문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생활 문제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대한 그 새로운 미지수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x, y가 아닌. 그러니까 그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잘 잡으시면 그 값만 대입해서 오히려 단순한 문제들이 훨씬 많다는 거. 예제 2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호수에서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A 와트 퍼 제곱,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가 A 와트 퍼 제곱 미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수심이 H인 곳에서 빛의 세기를 Y 와트 퍼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라고 한다면 그들의 관계를 가지고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식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식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대입해서 계산만 하는 부분이라는 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호수에서의 빛의 세기가 256분의 A 와트 퍼 제곱센티미터인 곳의 수심은 몇 미터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심이 몇 미터인지는 지금 몰라요. 즉 한마디로 H를 모른다는 거죠. H를 모르니까 걔는 그대로 우리는 뭐 미지수 X. 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X 미터니까. 그래서 이렇게 X 미터만 놔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뭘 하면 되냐면 호수에서의 수면에서의 빛의 색이라잖아요. 호수에서의 빛의 색이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 우리 곳에서의 빛의 색이 이 y 대신에 누구를? 그쵸? 256분의 a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주면 되고요.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호수에서의 빛의 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에 y 대신에 대입을 하고 나는 그 수심에 해당하는 h값을 x로 놓고 이제 말 그대로 식만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수면에서의 빛의 색이 a라고 하는 건 당연히 0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a 약분 가능하고요. 약분을 하고 나면 256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은 2의 2로 맞출까요? 2의 마이너스 8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은 2의 마이너스 4분의 x제곱인 거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하면 되죠. 위치 1보다 큰 2가 됐고요. 그 값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지수인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분의 x가 서로 같다. 그럼 양변에 마사 곱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x라고 하는 값은 얼마다? 30이다. 단위는 미터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2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 3번을 보도록 할까요? 문제 3번하고 4번 선생님은 바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번 풀어보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잠깐 스톱하고 푼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을 지금 잘 봐보시면 어느 금융상품에 A만 원을 투자하면 T년 후에 A만 원을 투자하면 T년 후에 Y만 원이 된대요.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625만 원을 투자하면 몇 년 후에 1296만 원이 되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A만 원을 투자하면 T년 후에 Y만 원이 되는 건데 지금 625만 원을 투자하면 몇 년 후인지 모르지만 1296만 원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미지수들의 각각이 맞는 숫자들을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된 금액은 1296만 원인 거고 처음 투자금은 625만 원입니다. 곱하기 5분의 6에 2분의 몇 년 후인지 모르죠? 몇 년? x라고 둘게요. x제곱. 우선은 양변을 625로 나누게 되면 이쪽은 625분의 1296 여기는 5분의 6에 대한 2분의 x제곱. 잘 봐볼까요? 625는 그나마 본 적 있죠? 25 곱하기 25. 25라고 하는 건 5제곱인데 그거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5의 4제곱이에요. 그리고 나면 지수가 뭔가 일치해야지 우리가 하나로 묶어내지겠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얘를 66에 36, 36을 두 번 곱해보시면 1296이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값이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5분의 6에 대한 4제곱이 5분의 6에 대한 2분의 x제곱과 같다라고 쓸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2분의 x가 곧 4가 되는 정답은 x는 8년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들이 그 문자만 일치시켜서 계산을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치료용 주사액은 혈관에 주입되면 몸에 흡수되기 시작하여 T시간 후에 혈액 속에 남은 양은 처음 주사한 양의 이만큼이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이 된다. 근데
이렇게 주사한 양이 점점 줄어들 건데 그 양이 64분의 1보다 작아지면 약효가 없다. 그랬었을 때 이 주사에게 약효 지속 시간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얘는 식이 주어져 있진 않지만 뭐뭐보다 작다, 뭐 크다 이 얘기니까 부등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3제곱근 2분의 1 이거에 대한 t제곱 왜 그 주사 남아있는 잔여량이 64분의 1보다 적으면 약효가 없는 거니까 약효 지속 시간을 묻는다는 것 이 값이 크거나 같을 때를 뜻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우선은 밑을 2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2분의 1로. 2분의 1로 맞춘다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에 대한 3제곱근을 갖고 있으니 3분의 t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2분의 1에 대한 6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그 값이 크다는 건 지수는 오히려 어떻다? 그쵸? 지수는 반대로 이쪽이 더 크다. 즉 6쪽이 더 크거나 같다. 여야지 된다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변을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t라고 하는 시간이 6, 3, 18. 한마디로 18시간 이내였었을 때 18시간까지는 같은 거고 그래서 약효 지속 시간은 최대 몇 시간이다? 18시간이라는 거. 그 이유가 되면 기준 양이 64분의 1보다 작아지므로 약효가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문제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오늘은 진도를 여기서 더 나가지 않고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서 전반적인 활용 파트에 대한 문제들을 다음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열심히 수고하셨고요. 남아있는 시간이 꽤 여유가 있죠.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공부들 하면서 하루 시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